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8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한자는 꽃답다 라는 의미의 방자가 되겠습니다. 꽃답다 라는 말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자주 쓰이는 말은 이제 아니죠. 아름답다, 예쁘다 라는 말로 이제 통상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 하면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의미를 그 근저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년 그러면 꽃다운 나이라는 뜻이고요. 이 방년이라는 말 안에는 결혼 최적년기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방명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빈으로 오신 분들이 본인이 왔다 갔다는 것에 대해서 사인도 하고 또 이제 때로는 축하의 메시지도 메모를 해놓는 그런 장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방향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향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재를 얘기합니다. 방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싱그러운 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방원 하면 조선 태조의 셋째 아들로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해서 꽃다운이라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방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아주 혐오스럽다라는 의미의 추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삭자가 되겠는데요. 원래 이제 삭자는 음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음력으로 매월 초하루를 얘기하는데요. 이 삭이라는 말이 그 초하루가 계속 되면 그 초하루 수하고 달 수가 같은 거죠. 하기 때문에 삭이라는 말 안에는 한 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 그러면 원래는 초하루라는 말이지만 이 삭이라는 말이 한 달이라는 말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이게 초하루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달수를 셀 때 그 달을 얘기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삭 하면 음력으로 매달 초하루를 얘기하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한 달 또는 그 달을 수, 몇 달이라는 달 수를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삭망 그러면 삭은 초하루, 망은 보름을 얘기합니다. 삭은 달이 하나도 없다 라는 뜻이고 망은 가장 밝은 달이다 라는 뜻입니다. 해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을 합친 말을 상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상망이라는 말이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풍습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라든지 이렇게 그 웃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 매일 그 이제 그 상 앞에서 그 제사 상 앞에서 그 음식을 드렸지만은 특히 이 초하루와 보름날은 거의 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망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삭월세라는 말은 삭월이라는 말이 역시 그 매달 초하루라는 의미와 함께 달수, 달에 따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월세 하면 매달 세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그 임차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삭월세라고 쓰지를 않고 사글세라고 변형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삭풍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뜻하고, 이 삭풍이라는 말은 또 그 말 안에 대단히 추운, 견디기 어려운 추운, 살을 에이는 추위,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삭이 달수를 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10달이 꽉 찬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10달이 꽉 차서 나왔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7개월 만에 나올 경우는 칠삭둥이, 8개월 만에 나올 경우는 팔삭둥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주로 이제 팔삭둥이, 칠삭둥이는 요즘은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사실상 살아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산한 상태에서 그래도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팔삭이라고 보고 팔삭둥이라는 말을 썼는데, 팔삭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에서 팔삭둥이라는 말은 금기어로 보시면 되겠고, 팔삭둥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조사나 또는 이른둥이라는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이 매월 초하루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보름, 그러니까 달빛이 하나도 없는 날을 뜻하기 때문에 달빛이 가장 밝은 날을 뜻하는 망자를 그 상대 개념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흙을 뜻하는 양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는 흙을 가르친다,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흙이라는 의미의 양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자는 이제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구라는 의미를, 땅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해서 총 2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양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흙이라는 의미의 한자이지만, 흙이 이제 땅을 이루는 주 성분이기 때문에 흙이 땅 또는 지구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이라고 하면 흙을 얘기하는데, 통상 토양하면 그냥 단순히 흙이 아니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꼭 식물만이 아니고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융성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천양지차라고 할 때 요 양은 땅, 즉 지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천은 하늘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 지는 어조사자니까 이건 빼고 차가 격차라는 뜻이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의미로 엄청난 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천양지차는 완전히 별세계, 다른 세계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이 양자를 쓰는 거죠. 해서 평양냉면 하면 주로 메밀을
그 밀가루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메밀을 주성분으로 해서 육수를 함께 제공하는 냉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평양냉면 하면 꼭 메밀뿐만이 아니고 밀가루라든지 또는 감자나 고구마 가루로 만드는 것도 이제 평양냉면의 재료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제 함흥냉면 하면 이제 함흥냉면은 주로 이제 간장으로 비비는 형태의 냉면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고추장 양념을 주로 하지만 어쨌든 물냉면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평양식에 가깝다고 하면 장을 얹어서 비빔으로 먹는 냉면은 주로 이제 함흥식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평양냉면이 원조고 함흥냉면이 후차적인 거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함흥냉면이 일반적으로 원조인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흙이라는 의미의 양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의 암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재 한국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한자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한자가 한글 단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전달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